친밀한 리플리. 사람은 보통 이름을 하나만 가지고 산다. 누군가는 애칭을 하나 더 갖고 살고 운이 안 좋으면 전과 기록에 또 다른 이름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름을 3개나 가지고 산다. 길에서 불리던 이름 차정원. 도둑질에서 썼던 이름 주영채. 태어났을 때 단 한 번 불렸다가 버려진 팔찌에만 남아있는 이름 차수아.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3사람이 서로를 밀어내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들려올 때 사람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오늘 밤 나는 그 3개의 이름 앞에서 동시에 심판받는 꿈을 꾼다. 법정도 아니고 청문회장도 아닌 깨진 거울 조각들 속에서. 제1부. 건양가 정원의 방 마이너스 새벽 3시. 벌떡 일어난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었다. 악몽이었다. 아니, 악몽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물었다. 주영채 씨 진술서에 서명해 주세요. 차정원 씨 여기 동의서입니다. 차수아, 넌 이제 필요 없어. 3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고 나는 그 앞에서 어느 이름으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떼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재단 관련 문서에는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과거 위장 결혼 계약서 사본에는 주영채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건네준 오래된 산부인과 출생기록 복사본에는 차수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중에 진짜 나는 누구야?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3개의 이름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대는 것만 같았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오전 9시 재단 사무실 회의. 오후 2시 변호사 미팅. 오후 4시 청문회 최종 준비. 나는 알람을 끄고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나였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저 사람이 차정원인지 주영채인지 차수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청문회만 넘기면 돼.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넘길 수 있을까? 3개의 이름을 동시에 안고. 재단 사무실 마이너스 오전. 차 이사님, 오늘 오후 청문회 일정 꼭 확인하셔야 해요. 직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영채가. 아니, 내가 체크해둘게.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물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얼굴이 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이 나간 뒤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영채? 왜 그 이름이 튀어나온 거야? 회의 시간이 됐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나를 봤다. 명단에는 분명 차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의장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0.5초 늦게 반응했다. 차정원 이사님? 아, 네, 죄송합니다. 회의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청문회 준비, 재단 운영 방침, 언론 대응 전략. 모든 게 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점심시간 마이너스 재단 사무실 복도. 핸드폰이 울렸다. 공난숙이었다. 야, 정원아. 아니지, 요즘은 뭐라고 불러야 돼? 회장 며느리님? 난숙 특유의 비꼬는 투였다.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지금은 그냥 수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난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야, 너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나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입이 먼저 나가버렸다. 이름이 내 의지보다 빨리 튀어나왔다. 복도 끝에서 윤비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사님, 오늘 청문회 준비는 잘 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름 부분은요. 윤비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도 알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제2부 변호사 사무실 -5후. 오늘은 특히 이름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재단 실무자도 옆에서 거들었다. 주영채로 활동하셨던 시기, 차정원으로 살았던 시기, 질문 들어올 때마다 정확히 구분해서 답하세요. 상대 쪽 변호사는 정신 상태 물고 늘어질 가능성 높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새 이름이 뒤섞이고 있었다. 차정원은 지금의 나. 주영채는 거짓말하던 나. 차수아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나. 어느 쪽을 부정하면 어느 쪽까지 지워지는 거지. 변호사가 준비한 답변지를 건넸다. 이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절대 즉흥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답변지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갔다. 문장들은 정교했고 법적으로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내 목소리는 없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청문회장 앞 -5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차정원 이사님, 오늘 증언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과거 주영채 명의 사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정신과 상담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 질문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정신과 상담?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변호사가 재빨리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떠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정신과 상담. 그들은 벌써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청문회장 안- 생중계 시작.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피해자 대표들이 가득했다. 카메라 5대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본인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자, 정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문제였다. 본인은 과거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건양 측과 위장 결혼 계약을 맺고 회장 며느리로 입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나는 준비된 답변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요. 주영채는 제가 아니에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다. 의장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차정원 씨, 이전에 제출된 본인 자필 진술서와 상반된 답변입니다. 여기 진술서에 본인 이름이 전 사용명 주영채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는 숨이 막혔다. 방청석의 시선들이 칼처럼 꽂혔다. 저는 차수아.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 마이크에 차수아라는 이름이 또렷이 박혔다.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증인 진정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3개의 이름이 동시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다. 나는 누구지? 차정원? 주영채? 차수아? 변호사가 재빨리 요청했다.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증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제3부 청문회장 대기실. 변호사가 물을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다. 진정하세요. 방금 실수는 치명적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지금 저쪽에서 정신감정 요청할 명분을 드린 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절대로 준비된 답변만 읽으세요. 재단 실무자가 핸드폰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벌써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차수아가 뭐냐는 댓글이 폭발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세 개의 이름이 동시에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마이너스 뉴스 속보. 증언 도중 자기 이름 3개 말한 차정원, 정신과 치료받는 중. 리플리 증후군 의혹. 거짓 신분에 중독된 며느리. 저녁 뉴스마다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 진단명을 쏟아냈다.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정체감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년기와 맞물린 정서 불안 상태로 보입니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케이스입니다. 공난숙은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저것들이 미쳤냐? 우리가 키운 애를 미친 사람 취급하네. 하지만 한혜라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비서를 불렀다. 오늘 나온 방송 다 모아줘요. 혹시 몰라서 나중에 써먹게. 윤비서가 물었다. 부회장님, 정말 이사님이 정신이 불안정하신 걸까요? 혜라는 차갑게 웃었다. 불안정했다면 그동안 이 아이가 했던 증언과 폭로들도 기억 왜곡으로 몰 수 있겠지. 그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신감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요. 우리 쪽에서 먼저 요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건양가 정원의 방 마이너스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에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아버지 괜찮니? 뉴스 봤다. 전화해라. 조미향 정원아 걱정된다. 언제든 말해. 심지어 노민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노민구 너 괜찮아?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세 개의 이름을 동시에 짊어지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자 거울 속 나와 눈이 마주쳤다. 너 누구야? 거울 속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차정원. 하지만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넌 주영채야. 남의 이름 훔쳐서 잘도 살았잖아. 또 다른 목소리. 아니야, 너는 차수아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아직 아무 이름도 못 가져보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세면대 위 물컵을 잡아 거울을 향해 던졌다. 쾅! 거울이 금이 갔다. 깨진 면들 속에 각기 다른 각도로 일그러진 얼굴이 여러 개 떠 있었다. 이 중에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원아. 세운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나는 깨진 거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 지금 어떤 이름으로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세운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깨진 거울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조각 속에 비친 내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제4부. 변호사 사무실 마이너스 다음 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지금 여론이 정신불안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솔직히 이걸 조금 이용하면 법정 싸움에서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상대 쪽이 제기한 고의적 거짓말 공세를 되돌릴 여지가 생기거든요. 즉, 내 정신 상태를 무기 삼아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재단 실무자가 거들었다. 이사님, 지금은 이기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나중 문제고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혼재 인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때 공난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변호사가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야, 어차피 저쪽은 너 한 번도 사람 취급한 적 없잖아. 필요하면 잠깐 미친 척도 하는 거지 뭐.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하면 되고. 난숙 특유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내 귓가에는 다르게 들렸다. 또 거짓말을 하라는 거네. 나는 눈을 감고 물었다. 그럼 저는 진짜로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이기는데 미친 걸까요? 변호사와 실무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난숙이 전화 너머에서 말했다. 야, 정원아. 지금 철학강에 들을 때가 아니야. 살아남는 게 먼저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재단 사무실 복도 마이너스 오후.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진짜 정신과 다녀. 아니면 연기하는 건가? 어쨌든 불쌍하긴 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신과 진료 의뢰서였다. 이걸 제출하면 나는 공식적으로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3개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차정원, 주영채, 차수아.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나는 누구지? 대답은 없었다. 단지 3개의 이름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제오부, 건양가 거실 마이너스 저녁. 진태석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 얼굴과 함께 리플리 증후군 의혹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한혜라가 옆에 앉아 말했다. 이 기회에 정신 감정을 받게 하는 게 어떨까요? 태석이 그녀를 봤다. 무슨 의도로? 만약 정말 정신이 불안정하다면 그동안 했던 증언들도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해질 수 있어요. 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황 실장한테 알아보게 해. 진세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그 대화를 들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올케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헤라가 차갑게 말했다. 세미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때로는 냉정해야 살아남는 거야. 세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욕실 마이너스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깨진 거울은 그대로 있었다. 금이 간 면들 속에 내 얼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다. 나는 거울에게 물었다. 너는 차정원이야? 거울 속 한 조각이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맞아, 난 차정원이야. 재단 이사고 건양가 며느리고. 그럼 넌 주영채야? 다른 조각이 속삭였다. 그래, 난 주영채였어. 남의 이름 빌려서 여기까지 왔지. 그럼 넌? 마지막 조각이 조용히 말했다. 난 차수아야.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아직도 이름을 찾고 있어. 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3개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나는 누구야? 진짜 나는 누구야? 문 밖에서 세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원아, 문 좀 열어줘. 걱정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운이 다시 말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세우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나는 상관이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제육부. 건양그룹 회장실 마이너스 다음 날. 한혜라는 변호사를 불러 회의를 했다. 정신감정 절차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보호자 명의로.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훈이한테 얘기해 봐야겠네요.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 그래도 이사님이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닌가요? 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아, 세상은 힘든 사람 편이 아니야. 이기는 사람 편이지. 재단 사무실 마이너스 오후.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주하늘이 들어왔다. 정원 씨,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씨,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사건 때 제 정체성이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누구든 과거가 뭐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게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하늘이 일어서며 말했다. 정원 씨,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하늘이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게 나를 정의한다. 제7부. 청문회장 마이너스 보완조사 당일. 다시 청문회장에 섰다. 방청석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도 더 늘어났다. 의장이 말했다. 지난번 발언과 여러 이름 사용에 대해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제출 의향이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건넨 메모에는 이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혼재를 인정합니다. 그 문장대로 읽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해진다. 주변 사람들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메모를 한번, 청문회장을 한번 훑어봤다. 공난숙은 그래, 그냥 이겨라라는 표정이었다. 한혜라는 이 틈에 모든 걸 뒤집자는 계산이 선 눈빛이었다. 세우는 방청석 끝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걱정과 안도 그리고 믿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제 이름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제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한때는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고 태어날 땐 차수아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세 이름 모두 제가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었고 제가 버리고 싶었던 과거들이에요. 의장이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저는 제 정신 상태를 핑계로 거짓말을 덮고 싶지 않습니다. 헷갈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 헷갈림마저 제가 만들어낸 선택과 거짓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나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공난숙은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봤다. 한혜라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세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의장이 물었다. 그럼 정신과 진료 기록 제출은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제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거짓과 선택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재단 실무자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말 한 줄로 법적으로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정신불안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문회장 밖 마이너스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신과 진료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세 개의 이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제 과거를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차정원도 주영채도 차수아도 모두 저예요. 그 이름들이 지나온 모든 거짓과 상처를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세훈이 기자들을 해치고 다가왔다. 이만 가시죠. 우리는 함께 청문회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세훈이 물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지 않은 제 모습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세훈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난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제8부 건양가 거실 마이너스 저녁. 뉴스는 내 증언을 다시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조가 달랐다. 정신불안을 방패로 쓰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 리플리 증후군을 넘어서는 진정한 책임감. 세 개의 이름, 한 사람의 정직함. 진세미가 TV를 보며 말했다. 올케 언니 멋있어요. 하지만 한혜라는 표정이 어두웠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당황,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자랑스러움. 정원의 방 마이너스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차정원이다. 나는 주영채였다. 나는 차수아로 태어났다. 세 이름 모두 나다. 그 이름들이 지나온 거짓과 상처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제 나는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도 아니고 버려진 이름만 붙잡고 우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결정하는 사람일 뿐이다. 노트를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각자 빛나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살기로 했다. 깨진 조각들을 모아 각자의 빛을 인정하며. 에필로그. 거짓말을 오래 하면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게 된다. 리플리라는 병은 그냥 허언증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매일 새로 써야 하는 형벌이었다. 나는 오늘 세 개의 이름 중 어느 것도 버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이름들이 지나온 모든 거짓과 상처를 내가 인정하고 안고 가기로 했다. 이제 나는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도 버려진 이름만 붙잡고 우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결정하는 사람일 뿐이다. 청문회장에서 나올 때 기자 하나가 물었다. 차정원 씨,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정직하게요. 제 이름으로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이제는 거짓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세 개의 이름을 모두 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울은 여전히 깨져 있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작가 노트. 이번 에피소드는 정원이 자신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분기점입니다. 세 개의 이름 차정원, 주영채, 차수아는 단순한 신분 위장을 넘어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선택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정서불안이라는 방패를 쓸 수도 있었지만 정원은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짓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깨진 거울은 분열된 정체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조각이 모두 진실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정원은 이제 그 조각들을 모아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과 하네라, 공난숙, 세운 등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그려질 예정입니다.